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다시 또 불이 붙었습니다.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의혹의 핵심은 상대방이다라고 서로 다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지요? 녹취록에 있는 거.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몇 가지 사실에 허구를 넣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빼고 윤석열 후보를 주어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죠. 사흘 전인 10월 23일 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이재명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살아난 바람에 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저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 속에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렇게 발언이 나온 부분을 두고 양측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가 깊은 관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며 해당 부분 녹취록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친분을 과시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뜻하는 건데 자, 윤석열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에 사법부 농단 수사를 진행해서 사법부로부터 밑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나온 의미를 악의적으로 마치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칭한 인물이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게이트 언급을 두고는 민주당에서는 맥락 없는 발췌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당을 지금 대표해서 이 방송에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한 문장, 똑같은 문장을 지금 해석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 앞부분과 저 뒷부분 전체를 다 공개해서 차라리 국민들이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녹취록이라는 게요. 녹음을 한 파일을 그 음성으로 딱 듣는 게 아니고 그 들은 것을 다시 글로 적은 겁니다. 네. 따라서 어떤 맥락으로 한 말인지 어떤 톤으로 했는지 그게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뉘앙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으로 진짜 한 말인지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도 공격을 했고 민주당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범죄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는 진실성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가지고 이 중요한 대선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특검을 출범시켜서 뭔가 제대로 밝혀냈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녹취록 가지고 양당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녹취록 갖고는 알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공격하는 것조차도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상호 의원이 이 녹취록을 먼저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또 TV 토론회에서 직접 팻말까지 들고 나서 또 공개를 했어요. 자, 공격으로 이용은 했으나 이재명 게이트라는 부분이 또 공개가 되면서 지금 오히려 이 공격의 효과가 제대로 난 거냐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화천대유는 대장동은 명백하게 윤석열 게이트다 100% 뭐 이렇게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이거 하나하나가 문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대장동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100% 당시 시장인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이름 나오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에서도 김만배, 윤석열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근데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준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당초 대장동의 종잣돈을 만들어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의 주인 검사 윤석열 후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 무조건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취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어떤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결국 특검으로 가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궁색해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하고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작은 돈을 넣고 엄청난 이익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주변 사실들과 전혀 다르게 큰 줄기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측이 모두 특검을 해야 이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같습니다. 특검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결국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자, 이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녹취록 속에 그분의 정체를 두고 여야의 진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틀 전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목하고 있는 녹취록 속의 그분, 바로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이 조재현 대법관이요, 오늘 오후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 반박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직 대법관이요, 일반 대중들에게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입장을 해명한다. 이 경우는 지금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대법관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어떤 건지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 현직 대법관이 지금 이 추악한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진짜 대법관이 뭔가에 얽혀서 재판 결과 또는 그 외에 다른 사항에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정치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네. 조재현 대법관이 과연 김만배와 관련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조 대법관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녹취록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이제 되왔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분이라는 단어에 정말 그분이 누구일까 굉장히 온 나라가 좀 화들짝했던 그랬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소환돼 오면서 정말 그분이 누구이냐 그러면서 정말 온 언론에서 그분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화살이 굉장히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라고 지목된 분이 뭐 오늘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또 다른 의혹을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러면 대장동에 있어서 물론 설계하신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자꾸 3억 5천을 가지고 8,500억을 수익을 했다는데요. 3억 5천이라는 거는 자본금입니다. 마치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것도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주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이 이익을 본 50억 클럽 분들이랄지, 그리고 또 김만배 씨나 다른 분들, 또 윤석열 후보하고 혹시 또 안면이 있는 그런 법조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은 뭐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뭔가 좀 종합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정정을 할게요. 자본금 3억 5천을 가지고 자꾸 민주당에서 그게 아니라 그건 자본금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만배 등등이 실제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넣은 돈이 3억 5천이 맞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또는 대여금을 동원해서 사업을 일으킨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넣은 돈은 3억 5천이 맞다.
거기에 근거해서 수천억을 가져갔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